여러분의 자녀분이 하루에 양치를 몇 번씩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양치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 배열이 예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간단한 검진만 받으셔도 교정이 필요한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빨리 검진을 받는 게 돈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치아와 공부의 진심인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치과의사 찐원장입니다. 요즘 방학 시즌이라서 그런지 자녀를 두고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 공부 신경 쓰고 또 학원 스케줄 챙기고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보다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공부는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혹시 치아 건강은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저희 치과에 오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잇몸이 퉁퉁 부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제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의 치아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줄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에만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치아 관리는 오히려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치아 건강이 어릴 때 한번 망가지면 아이들 성적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선 치아 건강이 안 좋으면 잇몸이 붓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잠 못 자면 다음날 학교부터 학원 스케줄 소화하는데 컨디션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치통이 두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나중에 치아 배열까지 안 좋아지면 이게 웃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신감도 아주 뚝 떨어지고요. 그러다 친구들에게 놀림까지 받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 교육에 진심인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 3가지 치아 관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도 이거 놓치고 있었네 하실 수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치아 관리법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의 자녀분이 하루에 양치를 몇 번씩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학교 가느라 아침부터 뛰쳐나가고 또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건성건성 하는 경우가 많고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뒤에도 친구랑 수다 떨거나 자느라 양치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꼼꼼한 양치 습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붓게 됩니다. 그때는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충치가 생겨서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까지 욱신욱신 거리잖아요. 특히나 아이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당연히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다음날 학교 가서 수업도 집중을 못하고 혹시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치아 건강을 놓쳤는데 정작 그렇게 공부해서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하는데 평소 방치했던 치아 건강으로 인해서 시험을 평소 실력대로 못 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성장할 시기에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영어를 트이게 하려는 것이 다 그런 목적이잖아요. 부모님들의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 크게 돌아서 결국에 다 옵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돌아오고요.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돌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까지 제대로 된 양치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떻게 아이에게 양치질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치과에 오셔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아이 양치 교육도 같이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가 알려주는 양치 교육은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날 배우고 나면 집에서 재밌게 따라 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2번째는 우리 아이의 영구치 교환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앞니부터 시작해서 유치가 하나 둘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부모님들이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빠질 때 되면 빠지겠지, 영구치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으시면 아이의 영구치가 이상한 곳에서 삐뚤빼뚤 나기도 하고 또 덧니가 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치아를 봤는데 치아가 벌어져서 자란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자란다거나 치아 배열이 아예 틀어진 것을 보고 놀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아이 치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기 교정이라고 해서 아직 골격이 유연한 어린 시기인데 치아와 턱뼈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만으로도 치아와 턱뼈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고 조금의 교정만으로도 이동이 쉽고 치료도 빠르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나중에 치아와 턱뼈가 다 자리 잡은 뒤에 그때 치료하려고 하면 교정 기간이나 비용이나 노력들이 훨씬 더 커집니다. 마치 말랑말랑한 찰흙일 때는 변형하기가 쉬운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찰흙은 변형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아이가 사춘기나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요. 치아 배열이 예쁘지 않으면 웃을 때 활짝 웃는 게 창피해서 손을 가리고 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때 부모님에게 교정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일단 뭐라고 하시나요? 비용 많이 들어서 안 돼, 이렇게 하시죠. 어릴 때 만약에 치료를 했으면 대략 3분의 1 가격으로 치료를 하고 시간도 빨랐을 텐데, 크고 나서 교정 치료하려고 하시면 조금만 신경 써도 겪지 않았을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구치가 올라오고 있다면 치과에 내원해서 연구치가 올라오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연구치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유치를 발치해 주거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만으로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앞니 연구치가 올라오는 시점에는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교정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미래에라도 치료가 필요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세 번째는 우리 아이의 치아 배열 확인하기입니다. 두 번째와 좀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크면서 치아가 여기저기서 삐죽빼죽하게 나기 시작하면 좀 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아 배열은 단순히 미용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치아가 삐뚤빼뚤하거나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활짝 편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대부분 입을 이렇게 가리고 웃게 됩니다. 웃을 때마다 치아가 예쁘지 않으면 아이도 신경을 쓰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림을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걸 바라겠죠. 어릴 때는 그렇게 외모들로 막 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치아 배열은 아이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런 자존감, 또 이런 정서적 발달과도 연결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바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칫솔이 필요한 곳까지 제대로 닿지를 못하게 되니까 양치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치가 계속 쌓이게 되고 또 잇몸은 붓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까지 고려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아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예쁘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이런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도 부모로서 잘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 치아 배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간단한 검진만 받으셔도 교정이 필요한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빨리 검진을 받는 게 돈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아이 교육에 진심인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쉽게 놓치는 치아 관리 포인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공부하면서 치아 관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잔소리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면서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 습관을 항상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치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 스스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부모님께서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학업과 성적이 중요해도 어릴 때부터 치아 건강을 잃게 되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부모님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 미리미리 숙지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또 멋지게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카이스트, 또 서울대 이렇게 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또 이런 데 보면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한 번씩 공부법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아이 공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의 조언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아이의 치아 건강도 챙기면서 공부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면 사실 이거는 제가 단골 분들한테만 드리는 서비스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잠실 세내 서울 다루치과로 내원을 해주세요.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치아와 공부에 진심인 치과의사 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